유튜브 친구는 안녕. 내 이름은 남승민. 반갑습니다. 25살 남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끝없는 나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생소한 희망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주변에 땀내 나는 친구들밖에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헬스 트레이너,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유도 선수, 검도 선수 등등 있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수학 경시 대회에서 금상을 받을 만큼 수학은 좋아했어요. 하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죠. 저는 어린 시절 장난기가 많은 까불이었습니다. 공부는 관심이 없고 활발한 성격 탓에 아버지께서 야구 선수 해보지 않겠냐며 권유를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고민도 하지 않고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늦은 나이에 프로야구 류현진 선수를 보면서 야구 선수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트 운동을 하면서 밤낮 없이 맞으면서 운동하고 실수하면 또 맞고 잘해도 맞고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 얼마나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극헌직업이라는 영화 장면 중에 대한민국의 연장 쓰는 운동부가 제일 슬픈 게 맷집이 늘어서 나와요 라는 대사가 나오길래 저는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엉덩이에 멍이 들고 그 멍든 자리에 피가 터져도 또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 또 맞는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요. 그렇게 참고 또 참아서 졸업을 기다렸지만 저는 졸업을 하지 않고 유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은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이렇게 유급까지 하면서 전국대회 사회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면 그래도 덜 맞을 줄 알았죠. 근데 더 맞더라고요. 물론 그만한 대가도 따라오겠죠. 아직도 제 모교에 가면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랑스럽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시즌이 끝나갈 때쯤 한 중학교에서 콜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스카우트를 받은 거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 아침에 기도도 드리고 금요일마다 예배도 드렸어요. 선배들은 무섭고 운동은 힘들고 굉장히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었죠. 1학기 중반 때쯤 큰 시련이 저에게 닥쳐옵니다. 부상으로 인한 수술도 하면서 몸은 이미 망가졌어요.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하고 시즌 준비까지 하려니까 벌써 2학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중학생이 다니긴 꽤나 멀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오전에 수업을 받고요. 오후에 운동을 하고 저녁 먹고 또 야간 운동하고 이렇게 집에 도착하면은 12시, 일어나면 또 6시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을 합니다. 운동량은 많고 잠은 못 자고 정신은 피폐해집니다. 몸만 상하는 거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에게는 가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피지컬. 저는 또래 친구들과에 비해 굉장히 키도 작고 왜소했습니다. 마르고 키도 작다 보니 힘도 많이 딸렸습니다. 물론 먹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한 끼 식사에 기본 1500칼로리. 식판에 밥을 받으면 마가린을 비벼 먹습니다. 느끼하니까 간장을 또 부어요. 짜죠. 또 마가린을 넣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열량만 늘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학교에 가면 아침 우유를 1리터씩 마셔요. 그리고 점심에 한약, 또 저녁에 집 가면은
우유에다가 멸치를 갈아요. 멸치를 갈아서 우유에 섞어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먹는 거에 비해 운동량은 정말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저에게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키 155에 45kg. 정말 작은 체구에 살아남기 힘든 몸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해도 성공하기 힘든 게 운동부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1년에 프로야구 선수 100명을 지명을 합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대 1이에요. 소속 구단 10개 팀 중에서 1년에 한 개 팀에서 뽑는 선수는 10명입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지 못하면 대학에 가거나 대학마저 못 가게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살아남기 힘든 정글 같은 곳이에요. 저는 팔꿈치 수술도 해봤고 발목 수술 그리고 손목 수술도 이렇게 여러 차례 수술을 해봤는데 잦은 부상과 이 부상으로 인해 연습은 못하게 되고 연습을 못하니까 동기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체구에 부상은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야구를 그만두면서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야구였고 제일 잘하는 게 야구였으니까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에 야구를 그만두게 되고 앞으로 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아는 관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관장님은 합기도와 유도를 가르치는 관장님이셨는데 우연치 않게 관장님 밑에서 사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합기도를 가르치면서 물론 어린 나이에 일은 힘들었지만 대소변 못 거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었고요. 부모님 욕을 하는 아이들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과 순수한 웃음을 보니까 저까지 웃고 있더라고요. 선수를 목표로 하는 유도 선수 아이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야구를 했던 기반으로 운동 방법, 운동 지식, 운동 수행 능력 향상 등등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유도 선수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체육 특기생 아이들은 입학을 하기 전부터 고등학교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며칠 전 저랑 만났어요. 만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저를 그렇게 되돌아봤는데 그래도 내가 야구를 했던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저를 되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을 다시 되새기면서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